새해 첫 다짐, 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를 보면요. 새해 결심의 80%가 3월이 되기 전에 흐지부지 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 8%에 그친다고 하는 브레인조사 연구소의 이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래도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죠. 잘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에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이맘때 계획 세우시죠? 네, 계획 세웁니다. 잘 지키시고요. 저는 제가요 1년 4쓰기라는 거래요. 1년 4요? 1년의 역사를 작년 말에 이미 저는 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니까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저는 뭐 좀 특별하게 엄청 세게 새해를 준비합니다. 대단하시네. 그거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근데 이제 이거 기록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거 익숙해지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잠깐 또 전달해 드릴게 날씨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부로요. 경북 울진 평지, 포항, 부산 동부, 울산 동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산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한파 경보나 주의보 내려진 지역 많은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셨다 이렇게 무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체온도 잘 좀 회복을 하셔야겠고요. 사람들은요 항상 이맘때 되면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금연, 다이어트, 책 읽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매년 비슷한 목표를 사실은 또 다시 세울까요? 근데 너무 좋은 계획이잖아요. 좋죠, 항상. 그런데 걔를 그동안 이제 계속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거 되돌아볼 필요 없죠. 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네요. 선취라 그래서 미래를 미리 머릿속으로 살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걸 자꾸 상상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매일 뛰었더니 10kg가 감량됐으면 10kg 감량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주 계란형으로 된 내 얼굴 내 들어간 뱃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행위를 우리가 선취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무 연연해 마시고 새해 또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네네, 구체적인 자기 얼굴 모습을.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기록 얘기를 하겠죠. 그 상상한 자신의 모습을 메모를 해두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해지니까 그런 기법들을 쓰셔야 되고요. 또 이제 계획에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가지 또 좀 제안을 드리면 계획을 자꾸 한 가지 두 가지만 이제 세우셔서 그래요. 우리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이잖아요. 일도 하고 자기 성장도 꽤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향유해야죠. 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 개 정도씩은 계획을 세우면 자기 삶의 모습이 2026년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주 또렷하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세우시는 거. 이제 이것도 꼭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 부분은 예를 세우면 월별로 꼭 좀 배분해 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획 세우고 기간을요.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메모 조금 해보고 연간 계획은 뭐야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얘를 월별로 배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은 매월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은 3월에서 7월까지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배분을 해보시면 이제 요걸 계획 쪼개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계획 쪼개기가 시간과 매핑이 돼서 훨씬 더 실행력을 높여주니까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새해에는 꼭들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면서 사람들은 선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한 가지라도 좀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실행력을 분야별로. 훨씬 높여져요. 그래요. 응. 뭔가 막 목표가 분산돼서 막 본인도 기억도 못하는 목표 계획이 생기고 막 이러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내년에 예. 그 9시에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반드시 매일 50분씩 한강을 뛴다. 제가 1월에 한강 근처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전체 목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뭐 일에는 제가 내년에 앱 개발할 것이기도 하고 또 CEO 인문학 강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제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또 아일랜드 여행 꼭 갈 것이다라든지 제 계획이 이렇게 쭉 분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에 저의 삶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뭘까? 요걸 이제 우리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CSF 영어로는 예. 우리 컨설팅 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이죠. 저는 핵심 성공 요인을 매일 밤에 50분씩 뛰기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행복의 기본 지수라 그러는데 저의 삶의 행복의 기본 지수가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실행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매일 반복하는 그 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계획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나는 이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저는 50분 뛰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오히려 그게 실행력을 훨씬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첫 번째 계획이 다들 그래서 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몸이 튼튼해야 다른 목표들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지. 이것보다는 10kg를 빼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더 잘게 쪼갭니까? 뭐 월별 1kg 이렇게. 딱 답입니다. 그래요? 딱 답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좀 AI한테 물어보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g 감량을 하면 네. 처음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차가 빨리 빠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5kg 정도 쑥 빼고 나중에 5kg 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알면 네. 쪼갤 때도 한 달에 1kg씩 이렇게 안 쪼개요. 처음 2달 동안 나는 3kg를 뺄 거야. 그 다음 2달 동안 다시 2kg를 뺄 거야. 그 다음부터 1kg씩 뺄 거야. 이렇게 아주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감량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기의 감량의 미래를 선취하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당연히 실행성 결과도 아주 좋죠. 허리가 잘록해진 나의 모습. 그렇죠. 다이어트도 많이 해보셨나 봐요, 교수님.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2026년에 하려고 하는 제 뱃살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 뱃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계획 세울 때도 어떤 분들은 일, 관계, 자기개발, 건강 모든 거 다 잘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건강만 아니면 관계만 책 읽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달성하는 그 효과성으로 보면은 이건 뭐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대중교육 플랫폼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캔 대학 등 이게 이제 1년에 뭐 몇백 명씩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사례들을 엄청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자기개발론적인 이론 틀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세워져야죠.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세운 종합적 계획이 오히려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꼭 잊지 말고 하시고 제가 영역 나눠드릴게요. 일을 꼭 하셔야죠. 일, 그렇죠. 일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가족, 인간관계. 그다음에 꼭 넣어야 될 게 자기 성장이에요. 성장하는 자기를 느껴야 이게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아니 뭐 아까 영어 생각해요?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독서하는 거 이런 거 다 속하고요. 마지막 저 엄청 중시하는데 향유, 향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놀고 이런 걸 그것도 같이.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까? 저는 아일랜드 여행 가는 게 제 계획.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상.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딱 나눠서 각 영역별로 한 개씩 일만 한 2개 하세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쭉 연간 계획을 세우시면 실행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모두를 지탱해줄 핵심. 뭐 이제 저는 50분 뛰기인데 운동. 그런 거를 하나씩 설정을 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한꺼번에 좋아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진권 님이 어느 정도 계획을 실천했을 때 자신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너무 좋죠.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서태웅 님. 원래 계획도 그렇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1월 3일, 4일쯤이면 이제 작심삼일 이야기 나옵니다. 왜 흐지부지 될까요? 어렵지만요. 예. 요거 오늘 방송 들으시는 김에 다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행해 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 운동을 할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거 우리 의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서 나온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 구체적이죠. 몸이 홀쭉해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책을 30권 읽을 거야. 그러면 30권 읽은 결과가 책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데 처음에 의지는 아주 추상적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채워주는 것이 실행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법 2가지가 확 떠오르네요. 거리를 좁힌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제를 쪼갠다. 목표를 쪼개면 당연히 목표치가 1년치가 아니라 뭐 2달치.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치로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낼 계획의 시간을 잘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력을 쉽게 높일 수 있죠. 2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뭐 등등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얘를 키우는 것이니까 이 2가지만 잘 배합을 하면 무조건 실행력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념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결과 그 거리를 좁힌다. 그게 이제 목표를 이제 잘게 쪼개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걸 실행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요. 그러면 이제 작심삼일이 뭐 훨씬 더 없어지죠. 왜냐하면 미래가 구체적으로 내 앞에 딱 보이니까. 자, 책을 읽는데 내가 책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을 거야. 네. 그러면 책을 읽어야지 이런 계획보다 더 피지컬한 물질적인 결과를 저는 계획에 넣기를 바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고 독서 카드 한 장을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독서 카드라는 물질적인 결과 아웃풋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럼 걔는 상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상상한 상태에서 책 한 권을 그냥 한 달 동안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8개장으로 돼 있어. 그러면 2개장씩 한 주 이렇게 읽을 거다. 그러면 또 바꿀 수 있죠. 2개장 읽고 독서카드 한 장. 2개장 읽고 독서카드 한 장. 요런 방식을 쓰시라는 거예요. 부담 크게 갖지 말고. 그렇죠. 쪼개고 아웃풋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이제 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 거리감이 가깝기 때문에 의지도 훨씬 더 강해지고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그 앞에 100페이지 정도는 이제 많이 꼬깃꼬깃 많이 읽었는데 뒤에 한 200~300페이지는 빳빳하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시간을 쪼개서도 되고. 이것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심삼일을 방지하는.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김동성 님이 35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네요. 3가지 목표를 근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 예감 생방 매일 듣기. 작년에는 다시 듣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성공 예감 생방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요. 두 번째가 하루 30분 이상 책 읽기.
세 번째가 일기 쓰기. 꼭 성공할 겁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목표 달성할 때 잠들기 전, 그러니까 30분 전에 일기를 쓴다. 책을 30분 동안 읽는다. 요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시스템을 갖추어서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루틴이라는 용어를 쓰죠. 예. 루틴이라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면 돼요. 나는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일기를 쓸 거야. 네네네. 시간은 매일 10시 20분이야. 이렇게 정하시면 이게 우리한테 시스템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도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걸 없애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실행력을 높이려면 제일 대표적으로 릴스를 막 2시간씩 보고 있는 짧은 영상. 얘를 좀 중독성이 있어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것도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시스템은 뭘 얘기하냐면 다른 대체물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안 봐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핸드폰하고 자기가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핸드폰 대신 다른 대체물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오히려 습관에 붙이는 거죠. 좋은 습관을.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네네. 새해에는 책 읽지 마시고 네. 책을 들고 다니시기만 하세요. 우리 핸드백처럼.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걔는 백 안에 넣거나 주머니 안에 반드시 넣고 손에는 좀 들기 편한 가벼운 책.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읽게 되겠죠. 그쵸, 제가요, 가까우면. 한 번은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예. 손에 책이 있으니까 네네네. 걔를 봤어요. 예.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쵸. 좀 낯설죠, 요즘에는. 너무 낯설게 보는데, 그런데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저를 멋지게 보는 느낌? 이런 것도 한두 번 경험하면 책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멋진 자기의 표현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대체물이 생기면은 아주 이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되게 좋은 경험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 스마트폰은 좀 멀리, 책을 가까이라고 생각으로만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손에 들고 나간다. 회사에서 탕비실에 가서 커피 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책을 들고 간다. 이런 게 몸에 붙어야 돼요. 중간에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진아님이 저는 목표를 실행하자고 했다가 못 지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목표 세우는 건 좋은데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인간이니까. 네.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목표를 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부담이 될 때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못한 걸 다시 하는 거. 네네. 너무 뭐 쉬운 다시 하면 얘기네요. 되지? 네. 그런데 네. 못했던 이유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목표가 너무 먼 거예요. 아까 제가 거리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쪼개기 등등을 통해서 목표치를 이번에는 가깝게 재설계한 상태에서 그걸 해야지. 내가 그전에 실패를 했어. 다시 해야지 하고 몸에 힘을 꽉 주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 그건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앞에 못했으면 이유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할 때는 계획을 바꿔서 다시 해서 꼭 달성을 하시기를. 이제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했으면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나는 결국 못 해내는 사람이구나. 나 역시 나약한 난 안 인간이었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때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라. 내가 실패한 것까지요. 내가 실패한 거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패한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형태는 감정 상태예요.
근데 얘를 메모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실패했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 같은 걸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키워드 몇 개로 쓰는 쪽으로 자기를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게 기록이 갖고 있는 강점이 감정적 상태를 이성적 상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패를 했으면 그거로 상처받고 난 절대로 그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실패 경험이 너무 쌓여가지고서는 나는 스타트 자체가 두려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 꼭 실패한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메모하시면 대체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네. 이란 이안 사만 엄청 하잖아요. 메모를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란 이안 사만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보고하려면 그러니까 그 회사도 계획이 또 어떤 뭐 잘 안 될 때 내가 경우 나에게 나의 나한테도. 실패에 대해서 감정을 이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란 이안 사만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안으로 해봐야지. 실패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하는 거는 메모하는 것으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장님, 내 인생의 회장님은 나 자신이니까. 그렇죠. 나 자신에게 보고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란 이안 사만 뽑아보고 이란 이안 사만 좋네요. 새해는 그거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목표가 아니라 네. 계획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거고요. 5679님이 성공 예감과 함께 아직까지 담배 한 대도 안 피웠습니다. 새해 금연 성공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새해 들어서 일단 오늘이 지금이 10시 28분이니까 10시간 버티신 것도 이것도 쪼개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앞으로 거죠. 10시간 안 피워야지 이렇게. 지금 요 문자가 훌륭한 거는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그게 이제 힘이 돼서 그다음에 또 10시간 버티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또 에너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또 기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김익환 교수님은 기록 전문가시니까 새 다이어리 사야 됩니까? 예쁜 거? 새해가 되면 새 다이어리 사야죠. 그게 더 도움이 돼요?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보통 1월 쓰고 말죠. 좀 잘하시는 분들이 2월 말까지 쓰더라고. 그러니까 1년을 다 쓰는 사람은 네.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제가 그 이름 다이어리라고 제가 설계한 다이어리를 쓰고 벌써 그게 4년 이제 돼서 그게 무려 7만 부 정도 나왔으니까 다이어리는 꽤 유명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제 무슨 연간 계획 세우고 월간 계획 세우고 주간 계획 세우고 매일매일 플래닝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네. 심플해요. 다이어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계획 그러니까 아까 선취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을 루틴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라서 다이어리는 꼭 쓰셔야 됩니다. 내가 2025년에는 다이어리를 안 썼어. 그러면은 성취가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또 2026년부터는 다이어리 꼭 쓰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계획 영역하고 자기가 할 일을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쓰니까 걔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시면 당연히 실행력 엄청 좋아지고요. 여기에서 성과를 느낀 사람은 1년 내내 씁니다. 근데 항상 집에도 2023년 다이어리도 그렇고 24년 다이어리도 그렇고 앞부분만 쓰고 말고 앞부분만 쓰고 말고 했는데 26년에도 그 반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걸 매일 써야 한다라는 이제 그 압박을 좀 갖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생각날 때만 써라고 좀 자기 위안을 하면서 쓰는 게 나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경우는 이거 오늘 힘들지만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매일 아침 저 플래닝을 하거든요. 저는 많이 안 써요. 한 4개 정도를 평균으로 쓰는 것 같고 많이 쓰면 5개 정도 써요. 그날의 계획이요? 네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근데 예. 이거를 내가 할 일만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까 제가 일, 관계, 가족, 뭐 자기 성장, 거기다 향유까지. 저는 제가 밤에 볼 TV 프로그램까지 아침에 쓴다니까요. 그걸 합쳐서 4개, 5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어야지? 이런 너무 거.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먹는 것만. 그러면 하루에 4-5개 충분히 적겠네요. 오히려 아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한 10개씩 나와요. 그러면 삶이 분산되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지 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걸 플래닝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했더니 아침에 제가
선취한 거죠. 나의 하루를. 그리고 하루를 쭉 보냈어요. 내가 내 하루를 주관자로 살았네. 아하. 이런 느낌 안 들까요? 아하. 그거를요. 3, 4일만 딱 느끼지 않습니까? 그 주관자로서 내가 삶을 산다는 그 느낌 때문에도 이 다이어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주관자라는 건 이런가요? 내가 아침에 선취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는 꼭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만 나의 일상을 지배할까요? 그렇진 않죠. 네. 새로 생기는 일들,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 그 모든 것을 자 주관자로 내가 포인트 찍어가지고 실행한 몇 가지가 오히려 어떤 희망이랄까, 밝음이랄까 이런 거를 제공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관자적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걸 계속 느끼니까 더 좋은 거네요. 그 도구가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각을 내가 느껴야지 하고 생각해야지 나는 반드시 다이어리를 쓸 거야 이거 아니고 내가 주관자로 사는 감각을 느껴야지. 근데 그 도구가 다이어리네 써봤더니 이거 엄청나게 도움이 되네. 요 감각이 생기면 결심하지 않아도 다이어리는 안 쓸 수 없어요. 저는 뭐 다이어리 쓴 지가 지금 몇십 년째. 요즘 그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앱, 그러니까 뭐 메모 앱, 기록하는 앱, 캘린더 연동된 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일정 그러니까 약속이나 이런 거는 그건 반드시 그죠, 뭐 알림해주고 하니까. 네, 이제 좋은데 기능이. 캘린더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네. 걔하고 종이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같이요. 예, 이제 손으로 사각사각 써야 그래야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려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쓰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 종이를 권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뭔가를 메모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서 서 있어. 근데 뭐가 떠올라서 그럼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만년필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럴 때 핸드폰에다가 넣어놓는 그렇죠. 거 메모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습관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핸드폰에 넣어둔 것은 어디에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다시 생각해내서 아, 아날로그로 쓴다. 이렇게 습관을 붙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왜 급할 때 카톡 같은 걸로 나에게 보내기. 맞습니다. 이러고 막 생각나고 저도 보내시는 써요. 분들 있거든요. 저도 근데 거기다 써요. 그거 자체를 또 잊어버립니다. 아 그래도 카톡에는 하루에 네. 뭐 아무리 안 들어가도 5번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가 떠 있으니까 그거를 안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아, 요즘은 내 카톡이 자꾸 그 다른 사람 프로필 보여주고 막 짧은 영상 먼저 보여주고 막 그러려고 해서 방해를 받기는 합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네. 다만 그거를 계속해서 반추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어떤 분들은 요게 이제 기록으로 남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했거나 좌절했을 때 안 좋은 감정을 굳이 남겨야 하나? 왜 일기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누가 볼까봐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 그런 것까지 남기는 게 좋을까요? 실패의 역사, 흑역사까지. 뭐 손으로 일기 쓰시는 분은 그러면은 이제 열쇠 달린 일기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남이 볼 거를 두려워할 정도로 네. 그 자기의 그 개인적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인데 배우자가 내 거를 볼 거야. 그런 걸 허용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문화적인 문제라서 뭐 제가 다시 언급은 안 하겠는데 네네. 어쨌든 기록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남이 볼까 봐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시고 그걸 하려면 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감정이 나쁜 것을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일기에다가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치유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심리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정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 상태를 자기가 자꾸 이성적으로 분석을 한다니까요. 그건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그냥 머릿속으로 뱅뱅뱅뱅 돌리는 거.
메모를 하는 것 또는 일기를 쓰는 것 이거는 행위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거 감정이 상한 거는 그거일수록 꼭 메모하고 일기 쓰고 너무 좋습니다. 다만 메모하고 일기 쓸 때 분석적으로 되어가는 자기를 막지 말고 이걸 그러니까 거꾸로 자꾸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그대로 종이 위에 얹혀내는 것이 아니고 감정 상태를 조금씩 해석하고 이성을 작동시키면서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실패한 것일수록 써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새해 첫날이라서 이 일기 네. 얘기 잠깐만 드리고 네, 싶은데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기 제발 매일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일기인데요? 날일. 그럼 매일을 기록하는 어휘를 건데. 생각하면 그렇지만 날 일이라는 거는 네. 좀 더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이니까 시간성이니까 매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요. 날짜 쓰고요. 그다음에 쓰는 그 스타트 지점에 분까지 써요. 2026년 1월 1일 뭐 11시 7분 이렇게. 그러고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떨 때는 일기라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이걸 이제 영어로 explication 한다 그러는데 명시화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든지 뭔가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든지 또는 뭐 나는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내가 뭘 쓰고 싶어. 여러 종류의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개를 쓰는 걸 일기라 그러는데 시간대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번도 쓰고요. 일주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구글 독스나 이런 걸 권하는데 네. 그럼 노트북에 앉아서 쓸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쓸 수도 있고 동기화가 되니까. 하니까 그러면 일기가 자신을 이거 이제 서사라 그러죠. 자신을 글로 만드는 습관처럼 돼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기를 매일 의무적으로 써가지고 매일 같은 패턴이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고 뭐 했다 끝. 오늘은 무엇을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일기를 나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나와 대화하듯이 표출하는 게 일기인데 얘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쓸 것이다라고 경험하지 말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 그리고 걔가 완전히 습관이 된다면 나는 깊이 있는 내가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2026년 일기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고 나와 대화하는 것이고 네. 이걸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본인의 기록 일기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그 예전에 저는 보면은 옛날에 썼던 거 제가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 저는 구글 독스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파일로 남잖아요. 예. AI. 예. 한 달치를 AI한테 읽고 네. 심지어는 내 한 달 동안 나에게 주로 작동한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토론이 돼요. 나의 한 달을 요약해줘. 이렇게. 너무 되죠. 그건 AI가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읽는 것도 저는 권하는데 네네네. 그것보다는 나의 한 달을 일기를 쓴 사람이 나의 내면을 좀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제일 집중했던 생각의 종류들이 뭐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AI랑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또 관계에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들만 추출해서 한번 나에게 보여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로 일기를 쓰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시 읽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AI와의 대화를 권합니다. 3723님이 뿌듯해진다고 갑자기. 저도 날짜와 시간 분까지 쓰고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을 돌아보고 너무 토파보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기록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오히려 기록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게 걱정인데 AI로 활용하라. 참 좋은 시대입니다. 월말 일기를 제가 작년 한 5월인가 4월부터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또 월말 결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결산이라기보다 예.
이제 월말이 되면 한 달을 제가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기가 남아 있으니까 일기는 나의 내면이거든요. 네네네. 걔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AI랑 대화를 하니까 네. 나의 한 달에 대한 나의 일기를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문자 주신 분도 그거까지 2026년에 하시면 엄청 멋져질 것 같은데요. 염장화님이 일기를 쓰면 해소가 되는 게 있는데 다시 읽으면 안 좋은 감정이 올라와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라고 보내셨는데 뭐 사실 또 돌아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또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요. 또 그렇게 또 돌아봐야 아니 나쁜 걸 후회도 우리가 하고. 다 피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나쁜 것도 수용하고 나쁜 것을 돌아보면서 힘든 그 상태의 자기 그것도 자기일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토양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니까 두려움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진화학적으로 후회라는 게 되게 유용하다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옛날에는 죽었으니까. 그렇죠. 후회를 해야 다시는 그 안 좋은 행동을 안 하게 되고 맞습니다. 생존에 유리해지고. 네, 네, 그래서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오프닝으로 써먹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쌓인 기록을 왜 하느냐. 결국 나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 변화가 어느 지점부터 나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네. 나의 변화 이제 아까 긍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를 행위하면 그게 경험으로 남고요. 네. 또 예를 들어 뭐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인지 학습의 네. 결과 이것도 경험의 일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안 하니까 네. 그게 나에게 이렇게 누적되는 느낌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으면은 다 읽은 다음에 꼭 메모하거나 독서 카드 만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시간 될 때마다 자꾸 보시면서 말하자면 되뇌이기 같은 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제가 누적적 삶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누적적 삶 안 살면서 열심히만 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금을 막 이렇게 채굴을 해놓고 바닥에다가 다 내둔 상태에서 보관을 안 하는 하나도 거예요. 주워가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2026년에는 여러분들 꼭 금을 주워가는 황금처럼. 행위. 예, 그걸 이제 기록하기예요. 내 인생의 기록도 황금처럼. 이제 그게 전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까 일기 쓰는 사람은 심지어는 AI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나의 긍정성은 어떻게 변화됐지? 이게 일주일이면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약간 습관이 되면 그런 것도 파악이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누적된 지적 성장은 무엇이지? 이런 거 당연히 파악이 되죠. 자, 한 달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네. 한 달 다니면 너무 선명해요. 지난달에는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적됐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고요. 1년 다니면 이거는 안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 시작할 때 저는 작년에 저의 1년을 되돌아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2026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보면 자신의 변화가 너무 선명합니다. 특히 이제 지적 성장의 변화가 너무 선명해서 1년이 뿌듯해요. 그걸 안 하고 금을 이제 막 열심히 캤어요. 그런데 다 남주고 나는 그냥 되돌아서 또 반복하고요. 그러면 허망하죠. 알찬 26년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계획과 기록의 중요성 또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김익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